안녕하세요. 선원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6월 8일 병자일입니다. 지난 시간 인이라는 글자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글자인 묘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묘라는 글자는 일단 계절로 따지면 3월이군요. 3월 나무다 보니까 초록색이고요. 나무고요. 나무다 보니까 동쪽의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나눠져 있는 관계로 묘라는 일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부 관계의 부부 사이를 특별히 유의해서 많이 참고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일단 묘라는 건 년, 월, 일, 시 이렇게 지지에 묘가 오면 토끼띠가 되는 거죠. 토끼띠에 해당된다면 여기 년지에 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태어난 친구들은 월지에 묘를 갖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2일마다 한 번씩 오는 묘일에 해당되는 날에 태어나는 친구는 일에 묘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시는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랍니다. 새벽, 아침 말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태어난다면 묘시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네. 묘가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원리랍니다. 그러면 묘가 해당되는 삼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묘에 대해서. 묘가 시작되는 삼합. 묘라는 글자는 자오묘유에 해당되는 도화의 글자예요. 이런 자오묘유라는 도화의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목받는 걸 좋아하세요. 남 앞에 나서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하는 그런 제스처와 행동과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낸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무대를 깔아주면 자신의 모습을 한껏 잘 보여주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묘가 들어간 삼합을 알아보겠어요. 묘가 들어간 삼합은 해, 묘, 미 삼합이 있어요. 이거는 해묘미가 합쳐져서 목삼합이 되겠어요. 목삼합, 목이 돼요. 해 중에 지장간에 간목이 있고요. 묘 중에도 을목과 간목이 있고요. 미 중에도 을목이 있어요. 다 목을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글자끼리 3개가 모여서 삼합인 목삼합을 이뤘답니다. 목삼합을 이뤘어요. 목삼합이 이루어진다면 목의 기운이 정말 강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사주에 목이 뭐 하나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그냥 약하게 있거나 목이 굉장히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내 사주에서 목이 꼭 있어야 되는 목이 귀신이 돼야 되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없다면 이 해묘미 삼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운이 아주 좋아져서 그때는 무슨 일이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벌리셔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해나 묘
해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미를 가지면 해묘미가 되는 거고요. 뭐 묘만 가지고 있는데 뭐 대운이 해대운이고 뭐 1년운이 미대운이면 해묘미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묘대운을 갖고 있고 1년 운이 해년이 왔으면 해묘미가 형성이 될 수 있답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그럼 목의 기운이 굉장히 세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이번에는 반합이라 그래서 이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합쳐지면 반만 합이 됐다 해서 반합이라고 합니다. 해묘합, 그 다음 묘미합, 그 다음 해미합. 이렇게 세 개의 반합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목 반합이 된답니다. 예, 이것도 목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반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을 때보다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절합, 방향합인 방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합은 방향이 다 동쪽이거나 방향이 다 서쪽이거나 방향이 다 북쪽이거나 방향이 다 남쪽인 합. 목의 방향은 동쪽이지요. 그러므로 나무겠지요. 그러므로 봄이겠지요. 네, 그래서 묘, 진이라는 방합 모두 동쪽을 가리킨다 해서 동쪽 방향을 가리킨다 해서 방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절합이기도 하죠. 그렇죠? 봄 2월달, 3월달, 4월달 다 봄을 가리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임묘진을 방합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묘가 가지는 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묘는 나무죠. 묘는 나무예요. 천간으로 가면 을목이 되겠고요. 그럼 묘는 묘충을 서로 충하겠지요. 충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박살내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나무와 도끼가 싸운다면 어디에 데미지가 더 클까요? 당연히 나무가 더 데미지가 크겠죠? 충이긴 해도 이 묘의 데미지가 더 큰 충이 된답니다. 그래서 묘충이 일어나면 묘는 뭐 팔, 다리를 가리키므로 뭐 낙상 사고나 그런 걸로 인해서 팔, 다리를 뭐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묘는 나무는 머리를 뜻하기 때문에 뭐 편두통이나 머리가 아픈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목은 간이기 때문에 묘유충이 일어나면 간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애정적인 친밀함, 가족 간의 합이라 거의 가족과 같이 끈끈한 육합. 묘가 들어간 육합은 묘술합이랍니다. 그리고 이 묘술합은 묘술합 화가 된답니다. 화의 성분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지요? 네. 묘술합 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묘충이 또 충의 근거를 뭐 한번 살펴드릴게요. 묘에는 갑, 을이라는 지장간이 있고요. 유, 경신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갑과 경이 충하고요. 그쵸? 을과 신이, 여기 신이, 이 신이 아니군요. 을과 신이 충. 정확히 말하면 극이죠. 천간에서 일어나는 충은 극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기는 해요. 네. 갑경 극과 을신 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장간끼리 이렇게 두 개씩 다 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묘유 사이에는 충이 일어난답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목이 다치는 충이겠지요. 만약에 내 지지에 유금을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묘가 온다면 물론 충이 일어나서 충의 현상은 벌어지겠지만 충의 현상은 뭐 사고, 뭐 이별, 뭐 별거, 뭐 이혼, 아니면은 뭐 인생의 아주 큰 궤도 변화, 뭐 승진, 뭐 합격,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본인 지지에 유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유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묘목이 와도 그 묘목을 잘라내면 되지만 묘목을 가지고 있다면 유금이 오면 꼼짝없이 그 도끼에 난도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은 이 묘목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묘목은 일단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는 항상 깡총깡총 뛰어다니죠. 활동성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활동성도 많고 뭐 조심성도 많고 약간 소심한 글자이긴 하지만 호기심도 좀 많아요. 끊임없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면서도 자신의 호기심을 주체 못하고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보는 성격입니다. 뒤에서라도. 네. 오늘 묘라는 글자를 강이한 관계로 지지의 묘를 가진 사람의 사주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풀이를 여러 번 보시다 보면 눈이 굉장히 많이 트여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제가 조금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사례를 찾아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이걸 배우는구나, 이래서 이게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 공부를 하는 어떤 목적 자체를 잃지 않고 지치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자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여자시고요. 47세이십니다. 그 다음에 대우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줄. 네. 이렇게 해서 몇 대운가요? 17, 27, 37, 47, 57, 67, 77, 8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을목일간이고요. 지지의 묘를 가지고 있죠. 간여지동이에요. 간여지동의 특성, 독립심 짱이죠. 자기 주체성도 짱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에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묘목도 천간으로 가면 을목이 되니까 친구 같은 부부 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구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살짝 선을 넘을 때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툼 수도 좀 있고, 그래서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부부 관계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답니다. 이 을목일주로 태어났는데 보세요. 축축. 어릴 때도 여기 19세 이전, 그 다음 결혼 전까지도 이 추운 지금 축토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힘든 시기를 거쳐왔겠죠. 축중에는 더군다나 신금이 있잖아요. 지장간으로. 의시충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극을 당하다 보니까 소심하고 좀 예민하고 감수성도 좀 감수성도 좀 풍부하고 그럴 수 있는 성향의 시기를 거쳐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엇보다도 병화, 하늘에서 본 병화를 보면 가장 좋고요. 아쉬운 대로 정화도 괜찮고요. 지지에서는 사오미 대운을 흘러야지만 이 축토가 녹아서 이 안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을목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축월에 태어났고요. 이 축자라는 글자는 약간 필터의 의미가 있어서 수사, 탐문,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추리력 아니면 촉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인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1월에 지금 땅덩어리, 꽁꽁 얼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뿌리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마저 와요. 그럼 그 비도 다 얼음으로 변하겠죠? 이 비가 반갑겠어요? 더 춥게 만들겠죠. 네. 그러니까 십성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편인 엄마거든요. 엄마가 이 추운데 비까지 내려요. 이 친구에게는 그러면 엄마가 필요한 존재인가요?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 힘들 때 엄마를 찾을까요? 아니면은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이 친구의 감정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추위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을묘라는 건요,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건강면에서는 중년 이후에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춥고 이 신금,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여기선 설이겠죠. 서리가 숨겨져 있는 땅덩어리에 있다 보니까 이 을목은 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서 이때 일주는 결혼하고 나서의 인생이라고 했죠. 네. 이때 이후로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양상을 보이겠지요. 그리고 일단 여기 시간에 정관이 있네요. 시간에는 원래는 식신이 있어야겠죠. 식상이 자식 자리에, 여자의 자식은 식상이고 여기에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이 있네요. 남편이 그러면은 자식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편을 자식처럼 대하거나 본인의 마음이 남편도 자식같이 뭔가 훈육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은 본인보다 서열이 낮은 자식의 위치이기 때문에 남편을 약간 무시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시간에 이렇게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하나 동갑의 남편일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음요일주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도 강하고 자립심도 강하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독립하고 싶은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남편을 못 버릴 거예요. 일단 천간에서 을경 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이 진토를 이 남편이 깔고 있는 거예요.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을목의 터전이잖아요. 을목이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이 진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남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편을 버릴 수가 없을 사주겠죠? 그리고 저번에 참고로 얘기했다시피 을목은 간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간목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목을 이용해서 줄줄줄 말고 올라가서 간목의 양분을 빨아먹고 간목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을목이 더 높게 올라가서 햇빛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지요. 남편이 간목일주랍니다. 남편이 간목일주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남편이 간목일주다 보니까 이 친구는 남편의 일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남편의 일 중에 파생되는 그런 일을 지금 아주 독립적으로 잘 해내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시작은 분명 남편의 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갑의 도움, 남편의 이 간목의 도움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봐봐요. 남편이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주죠. 남편이 본인의 터전을 갖고 있는 양상이 똑같죠?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이 터전 활동 무대를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남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이혼하지 않고 평생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관이 애를 낳고 나서 여기 자식 자리에 관이 왔잖아요. 관이라는 거는 책임감, 뭔가 어른스러운 생각, 규범 규칙을 잘 지키는 생각,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런 감정들이, 그런 의식들이 싹 트는 시기가 애를 낳고 나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많이 갖게 되고요. 자식을 통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다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요. 그 문제 인식에
문제에 따른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자기 나름의 어떤 개선의 노력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운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형제궁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궁인데 이 친구는 강한 체력을 물려받은 자식이고요. 여기 형제들은요, 돈을 깔고 있네요. 을목 입장에서는 돈이죠. 물론 편재겠지요. 편재.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시면 그 유산을 이 형제들이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병정화가 없잖아요. 병정화는 사오미가 없기 때문에 나름 인성이 있어서 생각도 있고 똑똑한 친구인데, 그 본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인풋은 많은데 식상, 뱉어내는 성분인, 표현해내는 성분인 식상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그거를 뱉어내는 능력이 살짝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온다면 이제 말이 막 터지겠죠. 방언 터지듯이. 예전에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는 느낌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머리에 생각나는 게 입으로 그대로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될 거예요. 그 시기는 아마도 사오미 이 여름대운, 식상대운, 화대운, 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 식상대운을 걸을 때는 좀 더 말도 많아질 테고 말도 조금 더 조리 있고 안정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필요한 오행이 이 화의 성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때가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임묘진 시기를 거쳤네요. 이렇게 비겁이 많은 친구들은 두 가지 성향이 있다 그랬죠. 친구 없이 못 살거나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짜증나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친구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원래 비겁이 많은 데다가 어린 시절에 같은 목대운을 걸었어요. 비겁대운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까지는 이 친구는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굳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랬을 테고요. 이때는 이제 기대우는 아무래도 을목을목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군겁쟁제, 나눠 먹어야 되는 존재가 둘씩이나 있어서 이때는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좋아지겠죠. 이게 그러면은 대운이 10년이니까 반반 5년씩 자르거든요. 37살부터라면 37, 38, 39, 40, 41까지는 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테고, 42부터 46세까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는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재가 많으면 식상이 와주면 식상생재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재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답니다. 그냥 재만 있다면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요. 결과물에 대한 욕심도 되게 많고 욕망은 많지만 식신,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 기술 같은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쌓아가는 어떤 과정적인 부분, 식신은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과정, 그 과정이 부족한 그런 사주였다면 이제 확실하게
식신이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내는 식상생재의 사주로 탈바꿈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무진대운에 이 친구는 지금 이 축토를 떠나고 싶잖아요. 이게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잖아요. 이 축토를 떠나고 싶어요. 이 축토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침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 무진이라는 땅이 왔네요. 이때 외국으로 나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터전이 마련된 시기에.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게 지금 27세 때 대운이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27세 때 딱 또 어떤 운이었냐면은요. 경호년이었어요. 경호년이었어요. 천간에 경을 봤죠? 을경합, 관하고 합했죠? 그러면은 남편하고 합한 거예요. 결혼. 딱 이때 맞춰서 결혼을 했지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네.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때 마음껏 자기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고 싶은 것을 이때 마음껏 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땅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군겁쟁제는 일어나더라도 무토는 원래 넓은 땅이기 때문에 뭐 을목 두 개가 땅 따먹기를 해봐도 이 무토를 워낙 넓기 때문에 큰 군겁쟁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돈도 좀 많이 모았고요. 네. 그 다음에 47세부터는 이제 경호대운이네요. 을경합이 또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남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겠네요. 꼭 붙어서, 많이 붙어서 비슷한 분야의 일을 계속할 그런 공산이 좀 커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5는 추고 탕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추고 탕화, 추고는 욱 하는 그런 성분의 원진이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때 오화 시점이 되면은 다들 좀 예민해지고 좀 욱욱 힘들어지는,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신미는 이게 신이 온다면 이 순서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 때문에 물론 본인한테도 신금은 위협은 되겠지만은 얘를 먼저 쳐요. 얘는 반만,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남은 힘으로 얘를 쬐끔만 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부모나 가족, 형제의 건강의 문제나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가족이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밑에는 묘미 합이 됐네요. 묘미 합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이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부부 사이는. 물론 묘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운 땅을 미토가 와주니까 좀 따뜻하게 해준 거는 긍정적인 효과고요. 부정적인 효과라면 묘미가 이루어져서 묘미는 목의 반합이잖아요. 그럼 목이 또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한번 군겁쟁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고 있는 뭐 동료나 형제들, 동료들 특히 그런 분들에 의해서 재산의 분탈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유술 대운에는 이 가을 대운은
사람으로 치면은 노년기예요. 그쵸? 노년기, 뭐 중장년기, 한 나이로 따지면 한 뭐 5, 60대, 60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신적인 성숙을 많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고 조금 더 남을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답니다. 그리고 잠깐 우스갯소리로 이 사주의 이 정관이라는 글자는 좀 지저분한 글자랍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변 정리가 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잘 안 씻는다거나 좀 지저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조금 게으르기도 하고요. 참고 사항이에요.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묘에 이어서 진이라는 진술충미, 이 토의 글자가 제일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복잡한 글자인 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행복하세요.